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른바 지도전쟁, 맵 워가 지금 미국에서 막 부글부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예.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엊그제인가요? 이 인종적 이유로 선거구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선거구 지도를 그릴 때 인종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에는 흑인 인구가 20%니까 연방 하원 의석 중에서 5분의 1, 20%는 흑인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구 지도를 흑인이 당선되기 좋게끔 지도를 그리자. 뭐 이게 안 된다. 이거는 옳지 않다.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지금 이 남부 지역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게 됐습니다. 연방 법무부의 민권 담당 차관보인 하르밋 딜론이 어제 이 법무부가 선거구 획정 금지 조항이 있는 모든 주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X에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글이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됐느냐? 연방 의원이 이거 법 집행해라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대한 반응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 연방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주의 2개의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다수 지역구를 하나 더 만들었던 것이 원인이 됐는데 인종적으로 편향된 게리맨더링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영어로 발음할 땐 제리맨더링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은 아주 기괴한 그 지도를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를 갖다가 막 일부러 강제로 짜집기 해서 거기에서 당선하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게끔 선거구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흑인 인구가 많으니까 이 흑인 인구가 많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흑인 하원 의원이 나올 수 있게끔 지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를 만들었는데 비흑인 유권자 연대가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요. 결국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뭐냐? 인종에 따라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일파만파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하급 법원이 이전 지도에 흑인 다수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아서 투표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2024년에 선거구 지도를 그래서 다시 그렸습니다. 다시 그린 그 지도가 또 하필이면 흑인 유권자가 원하는 흑인 유권자들이 다수가 포함이 되는 지역구 2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려놓았더니 미주리주의 에릭 슈미트라는 상원 의원이 이런 서한을 썼습니다. 굉장히 긴 서한을 썼습니다. 어제 이러한 서한을 법무부에다가 보낸 겁니다. 뭐냐 하면 대법원 판결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법무부한테 있다. 자, 이제 사법부에서 최고 사법부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니 그 판결에 따라서 다른 모든 주에서도 그 판결에 따르도록 법무부가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막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이 글에 대해서 딜론 차관보, 지금 법무부 차관보가 거기에 답변을 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원의원님, 저희가 착수했습니다. We are on it.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이 이끄는 법무부는 고용, 주택,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법의 평등한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고 투표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모든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게 하겠다. 자, 이 같은 딜런 차관보의 약속은 오는 11월 연방 하원 장악을 위한 경쟁에 법적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할 것임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목됩니다. 원래 선거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권리입니다. 주의회에서 선거법을 만들고 그리고 주 국무부에서 시행을 감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각 주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미국의 선거입니다. 그런데 연방 정부가 여기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건 주의 권리니까 연방 정부에서는 개입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방 정부에서는 아니 대통령 선거인데
연방 의원 선거인데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연방에도 선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건 뭐 상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판결에 따라서 너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저스트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연방 및 주 법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선거구 재조정 분쟁이 4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요. 구글 인공지능 검색을 해봤더니 4월 30일 현재 연방법원에서 34건 그리고 주 법원에서 9건 등 총 43건이 지금 미해결 소송 사건으로 지금 진행이 중인 것, 법원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인종적 게리맨더링 또는 투표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이 35건이라고 합니다. 35개의 연방 하원 의석이 걸려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은 의석이 걸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선거구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 그루터스 기억하시죠?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지금 의장을 맡고 있는 조 그루터스가 이달 초에 저스트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지난 4월 달 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2개 주에서 30건의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 RNC가 공화당 전국위원회가요. 민주당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최근이죠. 보도해드렸던 내용 중에 버지니아주의 선거 관련해서 RNC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이 선거구 지도를 바꾸려고 하는 이 노력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다. 주 대법원에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죠. 버지니아주는 지금 주 대법원이 4석의 공화당원 자리를 민주당 자리로 뒤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지도를 놓고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마 민주당이 패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요. 루이지애나주 앞서서 설명드렸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적어도 한 석이 민주당으로 바뀌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27일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5석이 민주당 자리에서 공화당 자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미 이건 결정된 겁니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4월 27일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공화당 자리가 4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를 공개하자마자 주의회 특별회기를 소집을 했는데 특별회기 소집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날 모여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 딱 시켜버렸습니다. 반대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인종적인 이유로 만든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팍스뉴스는 여기에 더해서 엘라바마,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등등 투표권법에 영향을 받았던 주들이 유사한 조정을 단행할 경우에 최대 12개에서 15개의 의석이 공화당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러면 대승이 되는 겁니다. 공화당 대승.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에서요. 엘라바마 얘기 나왔었죠. 엘라바마는 오늘 주지사가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회기 소집하겠습니다라고. 특별회기 소집하는 이유가 뭐냐. 엘라바마 같은 경우에도 루이지애나랑 아주 똑같습니다. 상황이. 엘라바마 주가 7개의 의석이 있습니다. 7개의 연방하원 의석이 있는데 그중에서 6자리가 공화당 자리고요. 한 자리만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가 된 것이죠. 지금 알라바마 주의 인구 비율로 보면은 그러면은 20몇 퍼센트인가가 흑인이라 이겁니다. 상당히 많은 흑인 인구가 있는데 흑인 인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게 7자리 중에서 2자리는 흑인 하원 의원이 나와야 그래야 이게 흑인들의 대변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자리를 흑인 유권자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된 선거구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지도가 논란 속에 통과가 돼가지고 대법원 승인까지 이미 받았었습니다. 주 대법원 승인까지 이미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알라바마 주에서는 공화당이 이제 한 자리가 줄어들겠구나, 민주당이 한 자리가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루이지애나 판결이 나온 걸 보니까 알라바마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거 알라바마 예전에 만들었던 지도 다시 무효, 새로운 지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회기를 소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알라바마주에서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자. 예. 흑인 인구가 절대 과반수 이상 차지하는 선거구를 아예 없애버리자랍니다. 지금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은 7자리 모두 다 공화당이 승리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알라바마주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지금 새로 특별회계를 소집을 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남부 지역이 전부가 다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공화당 의석수를 확 늘리기 위한 그런 특별회계들이 지금 막 열리고 있고 지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올해 11월 달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적어도 10자리에서 20자리 사이는 더 많이 가져가는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맵 워의 결론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에 있는 언론들, 전 세계에 있는 언론들, 지금 미국에 있는 좌파 언론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막 패닉 상태가 와 있는 거죠. 민주당이 다 이긴다고 여론조사 계속 떠들어대면서 민주당이 이길 거야. 원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중간선거에서는 항상 야당이 유리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이길 거야. 계속 그 내러티브를 펼쳐왔는데 완전히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